오랜만에 비즈니스맨으로서 많은 교훈을 얻은 책을 소개합니다. MZ세대에게는 상상하기 어려웠던 60, 70년대 산업 불모지 대한민국에서 기술 산업의 초석을 만든 선배 기업인의 이야기를 다룬 책입니다. 글로벌 큰 사업을 진행하려는 독자들에게 행동 지침을 줄 책이기에 적극 추천합니다. 이 책은 대우그룹 2인자인 김영석 님이 쓴 회고록이자 비즈니스맨의 교과서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통구단 김앤커머스 대표 김용호입니다. 오늘 유통구단 김용호의 북리뷰 55번째 이야기는 지도에 없는 길, 지도 밖의 길을 낸 대우 신화의 주역, 기적을 만들던 순간들 역시 사람이었다. 네, 이 책은 윤영석 님이 저술했고요. 생각의 창을 통해서 2026년 3월 27일 발간된 책입니다. 저자는 우리나라의 기술도 자본도 경험도 없던 시절 전 세계를 누비며 대한민국의 근대화를 이끈 1세대 기업 경영인입니다. 그야말로 신입사원에서부터 시작해서 총회장에 이른 입지전적인 전문 경영인으로서 셀러리맨 신화의 원조라 할 수 있습니다. 대우의 세계 경영을 지휘한 은둔형 지도자라 칭할 수 있습니다. 제가 윤영석 저자를 은둔형 지도자라 칭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현대그룹에서 셀러리맨으로 시작해서 사장까지 나중에는 국가 최고의 지위까지 오른 인물은 TV 드라마 덕분에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알고 있지만 대우그룹에서 대우 신화를 만든 주역은 누구인지 사람들이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비슷한 궤적의 길을 걸어온 두 사람의 인생이 상당히 비교가 됩니다. 물론 말년에 진흙탕 같은 정치에 끼어들어가지 않은 현명함은 다르지만 말입니다. 그리고 제가 읽은 국내외 유명인이 저술한 회고록, 예를 들면 만 70세를 맞은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가 쓴 자서전 소스코드 나의 시작, 그리고 평생 교수로만 살아온 김영석님의 100년을 살아보니 등과 자연스럽게 비교가 되더군요. 역시 현장맨으로서 기획맨으로서 윤영석 저자만의 출중한 실력과 인품은 독특하고 본받을 만하다고 생각이 들게 만듭니다. 그 이유는 회사의 CEO가 누구냐에 따라서 해당 회사의 운명과 미래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국내 기업들의 사례 연구가인 제가 수천 개 기업의 운명은 누가 CEO냐에 달렸다고 감히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크게 4가지 큰 교훈을 얻게 됩니다. 첫 번째, 누가 우물을 만들었는가? 중국의 옛말인 우물물을 마실 때는 그 우물을 판 사람을 기억하라 라는 문구가 나오는데요. 저자는 우리나라의 산업화 시절 그 우물을 판 사람 중 대표적인 한 명이었습니다. 저자는 자신이 판 우물이 내일의 젊은이들이 마실 맑은 물이 되기를, 그리고 나아가서 그들이 또 다른 우물을 파서 더 큰 역사를 써 내려가기를 바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대부분의 후배들은 이 우물물을 마시면서 우물을 만든 이들을 모른다는 팩트가 가슴 아프게 합니다. 그래서 저를 포함해서 현존하는 기업인들은 과거 이 우물을 만든 일에 목숨을 바친 선배 기업인들이 누구였는지, 그리고 그들의 이름을 기억하고 후손들에게 알려줄 의무가 있음을 배우게 됩니다. 두 번째, 외상 후 성장이란 교훈입니다. 책에서는 저자 아버님이 죽음으로 인해서 정말 큰 충격을 받았지만 이를 성장의 모멘텀으로 만들어서 더 도전하는 계기로 되었다는 내용이 나오더군요. 지금까지 심리적 충격이나 고통스러운 경험을 겪은 후 나타나는 부정적 변화인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만 존재하는 줄 알고 있었는데 정반대의 결과를 이야기합니다. 저자에게는 큰 충격 후에 내면의 긍정적인 변화를 얻은 외상 후 성장을 경험했다는 점을 또 배우게 되는데요. 역시 훌륭한 지도자는 아무리 큰 시련이 와도 이를 성장의 엔진으로 바꿔놓는 능력을 갖추지 않았나 싶고요. 이런 능력은 저도 배우고 싶었습니다. 세 번째, 아내에 대한 존경심이 책에 고스란히 녹여 있습니다. 책에서는 저자의 아내는 삶을 지탱하게 해준 우주라는 표현을 합니다. 일에 매몰된 워커홀릭 삶을 살아야만 하는
그룹 여러 기업의 CEO 역할을 한 저자. 당연히 아내 혹은 가족들과 함께할 시간이 절대 부족했죠. 하나를 얻으면 하나를 잃어야 하는 제로섬 비즈니스 인생의 궤적에서 저자는 평상시 아내에게 좀 더 따뜻하게 대해주지 못해 후회를 상당히 합니다. 뒤돌아보면 정말 눈 깜짝할 찰나 같은 일생에서 후회하지 않도록 매일 아내와 가족과 함께하는 삶을 살도록 노력해야 됨을 알게 해줍니다. 네 번째 교훈은요, 인복 만들기입니다. 책에서 저자는 세 가지 인복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인복은 좋은 부모님 만난 것. 두 번째 인복은 젊은 날 사회생활의 시작점에서 만난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 마지막 세 번째는 아내를 만난 것이라 했습니다. 저자는 정말 인복이 남다르게 좋은 사람임에 틀림없어 보입니다. 어렵사리 사람으로 태어난 인생, 전혀 길이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려 노력하지 말라는 충고로 들리고요. 좋은 인복, 좋은 인연들에게만 시간과 애정을 전달하는 일에 전념하는 것이 남은 인생에서 할 일이라 생각됩니다. 기술도 없고 자본도 없는 세계 변방국 중에 하나였던 1970, 80년대 대한민국. 대부분 일본이나 미국에서 부품을 들여와서 조립하는 수준에서 세계 10대 강국으로 변모한 2026년 현재와 비교하면서 그 당시 기술 엔지니어 분들의 노력이 없었다면 과연 가능했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남들이 모두 선택하는 안전한 길이 아닌 남들이 가지 않은 지도 바깥에 새 길을 만들어간 저자의 도전 일생이 그려집니다. 하지만 이 좋은 책을 읽으면서도 몇 가지 아쉬운 점이 있긴 하더군요. 첫 번째, 글 목차의 순서입니다. 1부 1장, 즉 책의 첫 장부터 개인사 부분이 나오는 목차의 순서를 4부에 인연 있는 사람들과 함께 편집을 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 이유는 독자에게 가장 강력하게 전달하고 싶은 내용, 그리고 가장 재미와 긴장감을 불러일으킬 내용을 먼저 구성함으로써 강약의 순서로 내용 전개를 했으면 더 좋았지 않았을까 하는 저 나름대로 생각을 해봤고요. 두 번째는 책 제목입니다. 대우그룹 세계경영 가치관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게 만든 장본인이 걸어온 길을 대표하는 키워드가 좀 약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저자가 모셨던 대우그룹 김우중 전 회장이 쓴 자서전 아시죠?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 처럼 강력한 제목이었으면 더 좋았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를 들어 책 속 목차에서 나오는 지도에 없는 길, 지도 밖의 길을 내다, 뭐 이런 제목은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세 번째, 책 앞에 없는 저자 연대기가 좀 아쉬웠는데요. 저자의 인생 시간대별로 독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먼저 한 장에 나오도록 편집을 해줬으면 좋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대우그룹의 탄생과 발전은 저자와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저자의 연대기를 한번 쭉 한 장에 먼저 보여주고 책의 내용을 보면 이해하기 쉽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으로 기적을 만들었던 순간들 역시 사람이었다. 북 리뷰를 마칩니다. 개인적인 바람이 있다면 저자께서는 향후 저자만의 비즈니스 노하우를 후배 CEO들, 특히 중견기업 CEO들에게 멘토링을 해주는 특별 가회를 해주시면 어떨까? 그리고 주요 언론들과의 연결에 더 힘을 쏟아서 대한민국 국민 모두에게 희망과 도전 정신을 가르쳐 주시면 좋겠습니다.